자, 이번엔 대한민국 모든 성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똑소리 나는 과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성인 30세 이상 4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이 조사 결과 정말 저 되게 놀랐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60세 이상으로 보면은 2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요? 예. 엄마나. 둘 중 한 분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예, 고혈압 환자 중 28%는 본인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머. 하지만 66% 정도가 꾸준히 치료를 하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평소에 꾸준히 혈압을 체크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라고 권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고혈압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큰 차이가 없네요, 진짜. 그럼 정상 범위를 좀 조금이라도 넘었다 하면은 고혈압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그 고혈압 정된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고혈압은 사실은 약만 잘 드시면 관리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운동요법으로 내가 혈압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끊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그게 일시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완치되거나 대부분이 그다음에 저절로 나아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알아서 먼저 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특별히 좀 그 외에도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고혈압은 성분에 따라서 약간 복용 시간이 좀 틀리거든요. 고혈압 약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지 왜 약마다 그런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자몽 주스. 왜?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 채널을 차단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약물이 있거든요.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몽 중에 네네. 프라노쿠마린이라는 같은 성분이 있어요. 그 약이 이제 약효를 지나치게 이제 강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몽 주스랑 그 칼슘 채널 차단제 성분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이. 고혈압 환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몽 주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정말 똑소리 나는 고지혈증 약 복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일단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50대 이상이 되면 조금 이제 우리 몸 속에 이제 지방질이 원래는 있는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이제 많아지게 되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50대 이상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양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들으셨죠? 50대 이상 여성분들, 네. 특히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고지혈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뭐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고기 같은데 동물성 지방이라고 불리는 포화지방산이 되게 좋아해요.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같은 걸 먹는 튀김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뭐 운동 부족, 위험한데 딱 다른데.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이 이제 좀 쌓이니까 좀 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지혈증도 뭐 고혈압처럼 약을 복용하면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좀 그 지방 섭취를 좀 줄이시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어떻게 하면은 좀 또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지 복용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자정부터 새벽 2시가 제일 이제 많이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이 이제 스타틴계 약물이 있는데요.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성을 왕성하게 하는 그때를 억제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 저녁에 드시는 게 자기 전에 예. 먹고. 예. 고지혈증도 좀 상극인 음식이 있을까요? 이 음식은 맞는다. 고지혈증 약물 같은 경우에도 스타틴계 약물이죠. 아까 네네. 끝에 스타틴으로 끝나는 네, 약물.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 예, 예, 저녁에 먹으라고 그랬던 거. 그 약물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 이제 고혈압약 중에 그 칼슘 억제제 네네. 자체는 그 억제제처럼 자몽 주스랑 이것도 안 돼요? 예. 자몽주스란 문제구만. 오늘 의약품 복용법 아주 잘 들었고요. 끝으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다른 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고혈압 약이라든가 고지혈약 모두 네네. 저희 이제 식약처의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새로 이렇게 개편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주소는 nedrug.mfds.go.kr이거든요. 네네네. 거기 들어가시면 의약품들 검색하시면 이제 뭐 약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인 정보까지 상세하게 잘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이 사이트 들어가서 정확한 정보 파악하시고 들으시면은 우리 몸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좀 고지혈증이 아닌가 한번 집에 가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아, 오늘 재미있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